자, 솔도 기출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이렇게 좀 할 테니까 만약에 좀 개념에서 막히는 친구들은 직보 때나 아니면 꼭 선생님한테 질문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답 위주로 쌤이 한 30분 안에 빨리 풀게 이야기할게. 자, 원자까지의 에너지 준위가 생겼네. 너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전도지 근처에 자유전자 생겼네. 너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구나. 그래서 니은 N형 반도체. 니은번 맞는 말. 디귿번 가는 P형 반도체니까 4가 원소에 3가 13족 원소인 거지. 기억번 맞는 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두 개 특징만 좀 살펴봅시다. 비저항 부분들은 도체였을 때는 온도가 커지면 비저항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에서 온도가 커지면 비저항이 작아져요. 그리스 소문자 로우롯은 비저항이 작아진다는 건 달리 표현하면 전기 전도도 시그마로 표현할게요. 자, 전기 전도도는 뭐하더라?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린 말 정답은 3번, 4번과 2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이렇게 자, 2번 A에 연결했을 때는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에 연결했고요. B에는 AC 교류 얼터너티브 커런트에 이야기를 했네요. 그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A의 연결, 직류에 연결을 시켰을 때 계속해서 전류가 흘렀다. A는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B는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T1일 때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니까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야. T1초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P형 반도체니까 양봉이 전하운반자 역할을 하겠죠. 미음번 T2였을 때는 B가 역방향 걸려 있을 테니까 왜 B의 오른쪽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져 있을 테고요. 디귿번 T3였을 때는 다시 순방향으로 바뀌네요. 왜? 교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B에 있는 N형 반도체 순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니은 디귿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3번. 저항 측정기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도 좀 빠르게 이야기해 놓도록 할게요. 자,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비저항과 길이와 단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될지,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 시그마로 불리는 이 녀석은 항상 반비례하더라. 비저항이 커진다는 건 전기 전도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A, B, C에 우리는 저항의 B를 이렇게 써놓고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100% 물어볼 100%는 아니고 99% 정도는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B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A, B, C 길이의 B가 1대 2대 3대 1이네요. 그래서 1대 2대 3대 1이고요. 단면적인 문제에서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항의 B가 1대 2대 3대 1인 거 알 수 있지. 1대 2대 3대 1인 거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너는 비저항이 1, 비저항이 1, 비저항이 1, 너는 비저항이 얼마 겠구나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지. 1, 2, 3이고 길이, 얘 길이 3의 비율인 거지. 좀 미쳤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비저항은 얼마만큼? 3분의 1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는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을 알려준 건데 X 반도체, 너는 Y 반도체. 그러면 누가 더 비저항이 지금 크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어. X가 비저항이 크다는 건 전기 전도도는 누가 더 좁구나, Y가 더 좁구나. 갑시다. 전기 전도도는 Y가 X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아니고 여기 있는 비저항 전기 전도도는 누구의 특징이다? 물질의 특징이다. 특성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Y에 순수 반도체에 도핑하게 되면 불순물 반도체가 돼버리면 누구? 에너지 대비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항값이 작아진다. 전기 전도도가 작아진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이야기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쌤이 지금 앞에 오늘 찍은 게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혼자서 찍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하나만 더 찍고 가자고 했더니 아무튼 네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 수업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 내용도 바로 이야기해 놓도록 합시다. 지금 방향이 누구 기억의 방향이 누구 똑같은데 크기도 뭐 해야 돼? 같구나.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고요. B의 영향이 큰 3D 지역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봐봐. 보기 지문에서 A가 플러스인지 B가 플러스인지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임의로 정해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도 뭐 하겠다?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립방정식 형태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A가 X한테 주는 힘을 쌤은 F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바로 식으로 이야기할게. F1 에라 모르겠다. B가 주는 힘 살펴보니까 B는 몇 칸 떨어져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9분의 얼마만큼? F2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F0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런데 X가 D인 위치에 있을 때 A는 바뀌어야 되죠. 힘의 방향이,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그 다음 B는 거리가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몇 배? 9배가 돼 주셔야 되니까 너는 F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방향이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9분의 10F2가 얼마가 되는구나? 2F0가 되는구나. 그래서 F2는 얼마구나? 5분의 9 F0가 되는구나. 네가 5분의 9에서 9분의 1배니까 5분의 1이면 F1의 크기는 얼마만큼이구나? 5분의 4F0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누구? 부호를 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봐봐. D인 지역에다가 X를 놓았을 때 얘가 주는 힘은 5분의 4고 얘가 주는 건 5분의 9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D 조건에서 찾아낸 게 QA와 QB의 전하량이 크게 누가 더 큰 거야? QB가 더 큰 거야. QB가 더 큰데 3D 지역은 B에 더 가깝잖아. 그럼 당연히 B에 의한 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B가 플러스가 돼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될 테고요. 그러면 B가 이 녀석이 어느 쪽으로 힘을 주는 거지? 왼쪽으로 힘을 주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F2 왼쪽으로 힘을 주겠구나 라고 아니지. F2 이 녀석이 오른쪽에 힘을 주니까 D 지역에서는 왼쪽으로 힘을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인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니까 이 녀석이 지금 얼마만큼? 마이너스 5분의 F0만큼이고 F1의 크기가 5분의 4가 돼야 되는데 F0가 된다면 이 녀석은 무조건 마이너스 5분의 4 F0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부호도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말거나 마이너스 D였을 때 이 녀석이 왼쪽으로 있으면 D인 지역에서도 왼쪽으로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기억권 틀려요. 안녕 가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번 니은은 F0보다 큰지 작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 B가 X한테 주는 한 칸이었을 때 준 게 5분의 9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이쪽으로 5분의 9 F0 뺄게요. 아이씨 그냥 쓰자 뭐. 5분의 9 F0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면 A가 이 녀석한테 X한테 주는 건 몇 칸이 됐지? 한 칸, 두 칸, 세 칸이네. 그래서 F1 9배만큼 들어가셔야 될 테니까 이 녀석 쭈쭈쭈 살펴보면 5분의 4에서
5분의 4 F 제로에서 누구 3칸만큼이니까 3칸 9분의 1만큼 뭐 하는 거야? 작아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이래프만 말거든. 이게 1보다 큰데 방향이 같잖아. 그러면 당연히 F0보다 뭐 하겠어? 크겠지.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 니은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디귿번 또 하나 틀리겠네요. X의 위치에 D였을 때 D F0 B가 X한테 작용하는 게 이거지. 5분의 9였었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니은 디귿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과연 지금 10분 지났네? 30분 만에 끝낼 수 있겠지? 너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기만 하면 뭐 다 끝내겠지 뭐. 자, 에너지띠와 반도체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바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누구? 바닥 상태에 가깝고요. 얘는 들뜬 상태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크더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누구 13.6 전자볼트인데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1이요. 0에 가까울수록 0이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설정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2인 궤도에서가 4인 궤도에서보다 작구나. 그래서 기억번 들어간 건 틀렸지. 2번하고 4번 바로 틀렸구나. 3에서 4인 궤도로 누구 에너지의 양자와 이야기해 놓고 있네요. 둘의 에너지의 레벨 차 살펴보다 보니까 통분시켜야 되겠지. 144분의 얼마만큼? 하나는 9 곱하고 하나는 16 곱할 테니까 7.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나 방출을 할 수 있는 거지. 흡수 들어갔을 때 너 H 얼마만큼? 그때 진동속 F'이다 라고 이야기할까? 그럼 F'은 니은번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말. 방출된 한 개의 광자는 3에서 2인 궤도하고 누구 5에서 3인 궤도로 떨어졌을 때 누구 당연히 이게 더 크지. 간격만 보더라도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맞아. 이게 더 크니까 3에서 2로 궤도 B가 크고 에너지가 너는 작으니까 누구 디귿번은 틀린 말이네요. 또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니은번만 답이네요. 실제로 계산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저 부분들을 감각적으로 친구들이 좀 보고 처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6번 계속해서 전기력 이야기해 놓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누구 가에서 C한테 나타나는 게 0이랍니다. 그러면 외분점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고요.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 중에 A로부터 먼 쪽에 있으니까 A의 전하량이 뭐구나? 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외분점 거리의 B가 2대 1이니까 전하량은 N은 4Q, N는 얼마? Q, N는 얼마? Q. 이러한 부분들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누구 A가 전하량도 큰데 거리도 가깝네. 그래서 C는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왜? E가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고 있었으니까 A에 의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A와 C의 전하의 종류는 뭐 하는구나? 같다라고 하는 기억번 맞는 말이 될 테고요. 그래서 기억번 아닌 것들은 이미 날리시면 되겠고, 자, 전하량의 크기는 몇 대면? 4대 1. 왜? 외분점이 2대 1이니까. 그래서 니은번 틀렸네요. 디귿번 딱 봐도 15분의 32F 이런 거 계산하기 싫잖아. 그런데 니은번이 답이 안 되니까 기억 디귿 기억 리을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나 이거 디귿번으로 증명 안 하고 리을번으로 뭐 하겠다?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0이니까 4QQ 즉 4Q의 제곱 그 다음에 2D의 제곱 4D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앞에 있는 숫자가 4잖아. 이때 크기를 1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우선 나에서 B는 A도 당기고 C도 당기니까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B 입장에서 지금 이 녀석 살펴보면 누구 거리는 똑같은데
A도 B를 당기고 C도 B를 당겨. 근데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A가 B를 당기는 게 크겠지.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누구겠어? 반대겠지. 그래서 정답 얼마? 2번. 쌤 저는 디귿으로 풀고 싶은데요. 연립방정식 세워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쌤이 이렇게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7번 넘어갑시다. 보호의 지금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발먹계열 빛이네요. 그래서 너는 다 누구? 가시광선 기억법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기억법 안 들어가는 것들 먼저 지워놓고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니은법. 파장이 짧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5에서 2 떨어지는 녀석일 테니까 C, B, A에 비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C가 돼야 되니까 니은번 들어가는 거 틀렸죠. 그래서 니은번 들어가는 거 틀렸고요. 자, 그러면 디귿번은 맞았잖아. 이거 굳이 계산 안 할 거예요. 왜? 디귿번 지금 선지 맞았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으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구 2는 HF, 2는 람다분의 HC 놓고 뭐 해주시면 돼?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을번 살펴보는데 빛의 파장 이야기해 놓고 있잖아요. 빛의 파장. 연병, 오타는 더럽게도 많이 나네요. 오타, 수정, 오타 부분들 다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살펴보면 봐봐. 우리는 누구 흡수나 방출할 때 HF, H는 람다분의 HC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의 파장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럼 그 부분들 이야기 하나만 좀 이 내용 정리해서 살펴보면 C에서 B 떨어지면 이만큼의 에너지 갭 차이인 거죠. 그래서 5에서 2 떨어졌을 때 누구? 람다 C, H, C 마이너스 람다 B, H, C 이야기하면 슝슝 이 녀석은 얼마만큼? H, C 빠질 테고요. 람다 B분의 람다 C 누구? 람다 B 마이너스 람다 C에 대한 형태 나오겠지. 그런데 이 녀석이 뭐에 해당되는 녀석이야? F의 진동수에 해당되는 녀석이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파장과 진동수는 항상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니까 이미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기억 디귿이다. 센스 있는 친구는 바로 이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이들 관계 H 플라트 상수 빼면 빛의 상수 C는 들어가야지. 그쵸? 왜? C는 F 람다니까 람다는 F분의 C에 대한 형태니 빛의 속도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기억 누구지? 디귿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7번에 1번 네 맞고요. 오타 부분들 저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8번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네요. 지금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리기 놀이 들어갈 테고요. 항상 회로 이야기할 때 닫힌 회로 그 다음 고전위에서 저전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역으로는 절대 못 가요. 자, 우선 살펴보니까 빛이 방출된대요. X와 Y는 P형 반도체 중 하나고요. 그래서 A에 연결시켜서 살펴보니까 BBBB 이 녀석한테 가야 돼. 그러면 폐회로 이루어지는 녀석이 이렇게 가야 돼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는 거 하나 미로 찾기 만들면 되지. 그래서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구나.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 Y는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X P형 반도체, Y는 N형 반도체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자, 기억번 스위치를 A에 연결하게 되면 C의 Y는 CCC 순방향 전압인 거죠.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 될 테고요. 스위치를 어디에? B에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뭘로 살펴볼까? 빨간색으로 한번 살펴봐 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 빨간색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랄랄랄라 역방향이니까 갈 수 없고요. 갈 수 있는 길은 또 이거밖에 없네요. 늘 여기에서는 무슨 작용? 정류작용. 전류의 방향이 늘 일정하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바바바 가야 되는데 쌤 얘도 이 녀석이 PN이잖아요. 얘는 누구? 플러스 쪽에 가까운 거지. 에너지가 점핑하는 거야. 그런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키면 다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B에 연결하면 A 순방향 걸리니까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겠죠.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지금 핑크색이죠. LED에서 늘 빛이 지금 방출되고 있습니다.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기억번 틀린 말.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번과 니은번 이야기 되겠네요. 오늘 진짜 눈이 계속 삐끗나 봐. 문제 풀어놓고 계속 잘못 읽네. 자, 정답은 3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 봅시다. 9번. 자, 9번 내용 지금 이야기하니까 또 전기력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얘는 전기력의 크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전기력이 내분점에서 0이 됐다라고 하는 것, A와 C는 항상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그런데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누가 우세한 지역이야? A가 우세한 지역, 여기는 누가 우세한 지역? C가 우세한 지역. C가 우세하고 있을 때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C에 의한 효과 때문에 B는 오른쪽으로, 너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나타나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B와 C의 전하의 종류는 누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린 부분인 거죠. 그래서 B와 C는 전하의 종류. 왜냐면 조건에 있잖아. A와 B의 전하의 종류는 뭐하다고요?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A가 플러스로 났으면 B는 마이너스겠죠. B가 마이너스 2분의 3D.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가 우세한 지역이야? A가 우세한 지역이니까 당겨야 되겠지. 마이너스 X 돼야 되겠지.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쌤, 63분의 25인데 니네가 계산해. 그래서 D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바로 이야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성, 반자성인데 얘는 늘어났네, 인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얘는 압축이 되었네, 너는 청력이 나타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B는 반자성, A는 상자성. 자, 기억번 A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반자성과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고요. B는 반자성이고요. A가 B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크기가 탄성력의 크기와 같은데 용수철 상수가 일정하고요.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기력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자, 11번. 점차 후회하고 있는 중. 그냥 영상 찍은 걸로 할 걸 이야기했는데 누가 본다고. 그치? 나의 이 노고를 누군가 보고 카톡으로 하나 남겨주시면 그 친구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A, B, C, Pn 접합 A, B 연결했을 때 그러면 A는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큰 거예요. 에너지가 크고 C는 에너지가 작은 거지. 이 말은 발광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달리 표현하면 띠 간격이 원자가 T와 전도 T 사이에 T 간격이 큰 녀석, 작은 녀석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리을번은 바로 찍을 수 있죠. 원자가 T와 전도 T 사이의 간격은 A가 C보다 커야 되니까 리을번 들어가는 거 다 없어지네. 또 이야기할까? 기억리는 맞았으니까 D번만 연결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될 텐데 그냥 다 해버립시다. 자, A에 연결했을 때 살펴보면 A에 연결했을 때 에라 모르겠다 갑시다. 그러면 패배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전류의 방향 늘 종류작용 때문에 같구나. 자, 그래서 니가 P고 니가 N이니까 X는 무슨요? P형 반도체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기억번 맞는 말. 스위치를 A에 연결하게 되면 B는 순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죠. 니은번 스위치를 B에 연결하게 되면 PN으로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래서 A하고 D가 순방향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실 테고요. 자, 12번 플래터 표면 하드디스크 기록할 때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지금
재생이 아니고 정보를 기록이니까 이 녀석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지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재생할 때야. 플래터 표면에 입혀진 물질은 외부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이지 왜 강자 성체가 될 테니까요. 하드디스크. 구역 P와 Q. Q에는 누구? NS 이야기되고 있고요. 구역 P에는 SN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겠지. 왜? 배열된 게 반대니까요.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플래터의 이동 방향은 누구? 반대 방향이 되어도 기록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 끼도 안 먹었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 너무. 자, 그림은 전자의 스핀의 고전 물리학적 모형을 이야기해 놨구나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말. 전류에 의한 자기의 작용이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A가 전류의 방향이 된다면 누구?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늘 반대지. 그래서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자의 회전 방향은 B다. 기억법 맞는 말. 반자성체는 스핀에 의한 효과가 항상 얼마이다? 0이다. 왜? 짝을 이루어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짝을 이루어서 다 0이 돼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디귿번 상자성 물질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야기해 봅시다. 자, 누구? A의 전류의 방향 아래쪽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네요. 그럼 A가 O지역에 만들어내는 녀석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든다면 B가 만들어내야 되는 녀석은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다해서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B의 전류의 방향은 무슨 쪽? 위쪽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으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살펴보니까 A가 6D인 지역에 나에서 6D인 지역에 만들어내는 녀석은 들어가는 방향이겠지. B가 만들어내는 녀석 살펴보니까 누구?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나오는 방향이겠지. 그러면 C가 만들어내는 녀석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B가 전류가 크지. 왜? 지금 외분점의 거리의 B가 1대 3이니까 A의 전류가 I라면 B의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 3I가 될 테니까요. 전류도 큰데 거리도 가까워. 그럼 얘는 당연히 두 개 합치면 B에 의한 효과가 크겠지. 근데 또 0이래. 그러면 누구에 의한 효과? C가 6D 지역에 만들어내는 녀석은 항상 무슨 방향이 돼 주셔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어? 나오는 거 저 녀석을 막으셔야 될 테니까. 여기에서 이 녀석이 지금 들어가는 녀석인 거지. A 녀석, 저 녀석 살펴보면 미야. A 녀석 살펴보면 나오는 녀석이지.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B가 크니까 C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C가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C의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 아래쪽이다. 자, 니은번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지. 그래서 니은번 틀면 돼요. 니은번 들어간 거 다 틀면 돼요. 자, 그래서 비역학 부분들 혹시나 학교 내신도 순차적으로 풀기보다는 쉬운 거 먼저 들어가세요. 기억 다 있네요. 리을만 하면 되겠네. 자, 리을번 들어갈게. X축 4. 진짜 이놈의 오타. X축 4의 부분들 살펴봐보면 누구? 이쪽 지역인 거지. 그런데 봐봐. 이 지역에서 A하고 B에 의해서 이미 0이야. 그런데 C에 의한 효과가 있으니까 C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리을번 틀렸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기억 디귿번.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디귿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네? 절대 30분 안에 안 끝나구나. 헛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자, Q에서 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경우의 수란 말이야. 자, 들어갑니다. 그냥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래. 쌤 왜요? A가 P 지역에 만들어내는 녀석 살펴보니까 내려가는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잖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만드는데 크기가 작아질 거야.
그런데 대략 그냥 감각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어라? 이 지점에서 그래? 그러면 B가 만들어내는 녀석은 방향은 반대겠지. 작아질 테고요. 그러면 C가 만들어내야 되는 녀석이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누구? C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올라가야 되고 니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이 녀석 Q 지역에서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자,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 Y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는 말. 그래서 기억번 충충충 니은번 아니면 디귿번인데 또 여기에서 3분의 14 나 계산하기 싫거든.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야. 소주 한 잔 먹어야 돼요. 3분의 14 친구들이 연립한 형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쌤은 니은번으로 이야기할래요. 자, R에 A, B, C C에 의한 효과가 더 커지고 B, A는 더 작아진 거지. 그럼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되니까 니은번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기억 디귿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들어갈게요. R 지점을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유도 전류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영역이 뭐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감소하고 있는 분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 거지. 왜? 보강시키려고. 네가 들어가는 거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니는 뭐 해야 돼? 나오는 방향이 돼 주셔야 될 테고요. 누구 지금 R 지점에 있을 때 모양을 살펴보면 이 녀석은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전류의 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 전류가 왜 이렇게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이 녀석은 건전지로 이야기되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이 P형, X는 N형이겠지. 기억번 맞는 말. 영역 1, 자기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나오는 방향인 거지.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리고. 그래서 답은 또 두 개네요. 기억 아니면 기억 디귿. 도선의 중심이 어디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네. 자, 도선 중심이 어디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이 부분들 살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영역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감소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지.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얘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아까 시계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겠지. 왜? 종류작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않겠지. 자속은 변하지만 역방향이 걸려서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16번의 정답은 역방향의 전압이 걸린다. 디귿번 맞는 거네. 그래서 4번 기억 디귿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찍을 때는 친구들이 있어야지 쌤도 좋은데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17번 전자기 유도. 당연히 전자기 유도 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속도 살펴보면 속도가 갈수록 뭐해져야 돼? 느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기억번. 왜? 자기력은 운동 방향과 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니까요. R에서의 속력은 V보다 작다. 뭐 하는 말?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니은번. 자석이 어디? Q를 통과하는 순간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누구 가지 말라고 NS. B에서는 N극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S에 유도되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니은번 맞는 말. 자석이 P를 통과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을 수가 없겠지. 왜? 속도가 빠를수록 자속 변화가 커서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를 테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기억번과 니은번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18번 바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18번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다음처럼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우선 A가 만들어내는 건 O 지역에 확실히 들어가는 방향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P는 일정하게 자기장을 만들 테고요. R 녀석을 계속 오른쪽으로 가져가니까
R에 의한 효과가 작아지니까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는 것. B가 O 지역에 만들어내는 거 역시 얼마가 되겠구나?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 흐르는 전류는 어느 쪽으로? 아래쪽이 돼 주셔야 될 테고요. 원형도선 O에 흐르는 녀석의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이 돼야 돼서 원의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을 만들겠구나. 그래서 2D인 지역에서는 누구? 0이다. 자, 기억번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누구? 마이너스 Y 방향이 돼 주셔야 될 테니까 기억번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번 들어가는 것도 다 날려.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다. 니은번 맞는 말이네요. 디귿번 5에서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ED에 놓여 있을 때, 그럼 D에 놓여져 있을 때랑 뭐 우리가 비교를 해 주셔야 될 텐데, Q하고 P는 변화가 없잖아. R만 변한 거잖아. 그래서 R이 D인 지역에 있을 때 만들어내는 걸 B1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ED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R의 변화량의 값이 얼마만큼? 2분의 B1인데 그게 얼마? B0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B1,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2B0. 그런데 떨어져 있는 거리의 B가 누구? D였을 때 이게 2B면 D는 얼마? 전류의 세기가 1분의 1이니까 B0. 그래서 D는 얼마? 3B0.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았네요. 정답 몇 번? 5번, 니은번, 디귿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전자기 유도에서 가장 기초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문제 푸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라고 하고 너 플러스라고 이야기할게. 면적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누구 1에 의한 효과와 2에 의한 효과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니 0. 근데 2초일 때 살펴보니까 마이너스가 2 너는 쏘리 미안 지금 2의 영역 이게 플러스 2 그 다음에 니 플러스 2 그 다음 니 플러스 2 플러스 1 그냥 써놓고 들어갈게요. A에 의한 녀석 0초였을 때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얼마지? 마이너스 4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구한다? 자기력선수. 2개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2개 더하니까 얼마? 0. 2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 2개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중요한 건 누구다? 자속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자속 변화 얼마? 플러스 1. 자속 변화 살펴보니까 얼마? 플러스 1. 자속 변화 살펴보니까 얼마? 플러스 1. 전류의 방향은 다 똑같지. 왜? 다 플러스니까. 그래서 디귿번 누구? 틀린 말. 디귿번 틀렸고요. 전류의 색이 1이야. 자속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정답 되는 건 몇 번? 1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1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0.5D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이 영역이 이렇게 들어온 경계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자기장은 B인데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쌤 얘는 마이너스 1로 할래. 여기는 플러스 2로 할래. 그 다음 2와 3에서는 수직으로 나오는 니도 플러스야.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녀석이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녀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로 흘러야 되는데 총 흐르는 게 시계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얘가 이 녀석보다 효과가 큰 거야. 그래서 쌤은 그냥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릴래요. 플러스 2가 될지 플러스 3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얘가 정해졌고요. 누구 자기장은 잠깐 4번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네. 4번은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던 녀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인 거지. 그럼 얘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얘는 면적 여기 플러스 2인데 전류가 안 흐르는데 왜? 자속 변화가 안 생겨야 되거든. 그럼 니도 총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얘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너스니까 얘 들어가는 방향인 거지. 2니까 2이 돼야 되겠지. 기억번 틀렸고요. 1과 4에서 서로 같고요. 기억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들어가야 되는데 니을번 지금 이야기 대놓고 있네. 그럼 디귿번만 결정 지어버리면 되겠네. 디귿번은 2.5D니까 어디 이 가운데에 있는 영역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저렇게 가고 있을 때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에라 모르겠다. 이 부분은 얼마만큼? 플러스 2. 근데 얘는 플러스 3이 될지 플러스 4가 될지 플러스 1.8이 될지 이런 거 아직 모르는데 그냥 놓은 거야. 확실하게 너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누구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다 더하면 0이고 여기는 더하면 플러스잖아.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0이 돼버리는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서 처음 값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져주셔야 되겠지. 왜 이 녀석의 효과를 살펴봐야 되니까. 얘도 더하면 얘 플러스 1. 아까 처음하고 똑같겠네. 그래서 얘는 세기가 얼마 돼야 돼? i 제로니까 디귿번은 틀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니은 니을번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이야기해 놓읍시다. 자, 뭐 유니크하지만 얘는 전류의 방향이 다 주어져 있어서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돼. 0, 0, 0. 전류 네가 만들어내는 이 부분들 만들어 보니까 누구 들어가는 방향이네 마이너스 2b. 그래서 네 마이너스 2b. 근데 전류가 2배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이너스 4b겠지. 그냥 다 써. 네 얼마? 마이너스 4. 자, 살펴봅시다. Q가 만들어내는 이 지역에 만들어내는 녀석 살펴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네. 이 무조건 들어가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6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b겠지. 그래서 너 마이너스. 그런데 전류가 반만큼 흐르네.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b. 너 다시 얼마? 마이너스 2b. 그 다음 살펴보니까 이 녀석 0인데 얘 마이너스고 얘는 3b 돼야 돼. 그런데 P가 만들어내는 O 지역에 살펴보니까 P는 나오는 방향 플러스야. 두 개 더했더니 얘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너는 얼마? 플러스 4b겠지. 그래서 네가 플러스 4b면 네도 플러스 4b겠지. 그래서 네가 플러스겠지. 4, 4, 0, 마이너스 얼마만큼? 2b겠지. 다 됐죠? 이제 집에 가서 소주 먹을 수 있겠다. 자, 실험 1에서 자기장의 방향, 실험 1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실험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니은번 기억은 얼마만큼 2b 돼야 되니까 누구 틀렸죠. 자, 디귿번 4에서 xy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만 정답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0분 걸렸는데 서술형 또 안 풀면 나한테 토라지겠죠? 빨리 풀고 얘도 넘깁시다. 자, 서술형 부분들 지금 이야기 좀 해놓은데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의 3배이고요. 자, 이 그림을 좀 더 키워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너무 크네. 뭐 크면 큰 대로 보지 뭐. 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의 3배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OF, F니까 B한테 나타나는 E는 얼마 돼야 돼? 4F 돼야 되는 거지. 왜? A, B, C 다 더하면 합력할자인 모든 힘 다 더하면 얼마 돼야 돼? 총힘은 0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의 3배래. 그래서 니 플러스 얼마만큼 3Q, 니 얼마만큼 플러스 Q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딱 봐도 그냥 B 기준으로 바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거리는 똑같은데 전하량이 3배가 크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 네가 나타나는 힘의 몇 배겠구나? 3배겠구나.
그래서 이 녀석을 3F라고 이야기한다면 C가 B한테 나타나는 힘을 뭐 우리는 F라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B의 보호도 정해지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래서 EF가 얼마만큼? EF가 4라지F가 될 테니까 그래서 F는 얼마가 되겠구나? EF가 되겠구나. EF 실질적으로 EF 구했으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열 맞춰서 구해보자고요. A가 너한테 주는 게 얼마인 거야? 우리 아까 이 녀석을 3F라고 이야기했으니까 6F인 거야. 니는 얼마인 거야? 2F인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누구? B하고 C가 주고받고 있는 것도 EF겠지. B, C 주고받고 있는 거니까 A와 B 사이에서 주고받고 있는 게 얼마? 6F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고요. 네가 F가 되기 위해서는 B하고 C 사이에서 B하고 C 했고 A하고 C 사이에서 줘야 되는 힘이 얼마인 거야? F라는 힘 주면 5, 4, 1 다 만들어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 네 상큐인 거 알았고 네 큐인 거 알았어. 그러면 이거 살펴보면 되겠네. 거리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1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이야기를 좀 해버리지 뭐. 자, 이거 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A, B와 누구 B, C와 A, C 사이에서 그냥 주고받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 그럼 너는 몇 칸? 2칸 떨어져 있으니까 2의 제곱 4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너는 곱이 얼마만큼? 3Q니까 3Q의 제곱 그냥 3으로 이야기할 거고 니는 누구? 라지 Q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 우리는 Q를 그냥 1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지. 네가 Q인 거지. 그랬더니 이 녀석의 B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 B의 전하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Q가 되겠구나. 그러면 3Q, 2분의 3Q, Q니까 정답은 6대 3대 2의 비율이 만들어지셔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도 아니네요. 자,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C에 작용하는 거. 우리 이거 아까 지금 구한 거잖아. 그러면 누구? A가 C한테 주는 힘이 아까는 얼마였었어? A가 C한테 주는 힘이 F였었는데 거리가 몇 배가 된 거지? 2배가 된 거지. 그래서 니는 얼마? 4분의 F겠지. 그런데 아까 B하고 C가 주고받고 있었던 게 EF인데 거리가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된 거지. 그런데 얘는 인력이네. 그러면 EF의 누구? 거리가 3배 됐으니까 9분의 1배가 되겠네. 너는 그러면 9분의 2라고 이야기해 놓으시면 될 테고요. 9분의 2니까 이 녀석은 풍분하면 36분의 8 F가 될 테고 너는 36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누구 C는 얼마만큼? 36분의 1 F만큼의 힘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30분 안에 한다는 건 안 되는군요. 자, 논술형 2번. 이제 거의 막바지니까 한 10분 정도 더 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큰데? 자, ABC를 고정하고 양의 정전하를 옮기면서 이야기하는데 C의 전하의 종류를 구하래. A하고 누구 B는 전하량이 둘 다 같았대. 플러스 Q로. 그러면 얘는 딱 원래 어디 있어야 돼? 원점의 딱 3D인 지점에서 0이 되어야 돼. 그런데 3D인 지점에서 오른쪽이 같다라고 하는 거 C가 없을 때 여기는 B가 우세한 지역이거든. B가 우세하다 보니까 분명 B가 우세해서 왼쪽으로 P한테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0이 되었다는 거,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 주셔야 된다? C가 P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C의 부호는 누가 되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전하 C의 전하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부호 다 정해졌고요. Q 큰 거 이 녀석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구 C의 정전하 C의 전하량의 크기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네.
당연히 조건에서 말은 안 하고 있더라도 그냥 오른쪽 방향을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볼 거예요. 힘의 방향을. 자, 이 녀석이 A가 P한테 주는 이 힘을 예를 들어 쌤이 F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가 P한테 주는 힘은 거리가 두 칸, 전하량은 똑같으니까 4분의 F겠지. 그죠? 그 다음 누가 C가 P한테 주는 건 잡아당기는 녀석인데 그냥 C라고 하지 뭐. 근데 이 녀석은 누구 몇 칸 떨어져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2D 세 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9분의 C 이런 논리로 할래요. 그래서 D가 얼마만큼? 19F0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녀석 P가 지금 어디 4D인 지역에 있을 때 6F0인데 마이너스 6F0. 그럼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A가 B를 미는 오른쪽으로 이게 4분의 F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왼쪽으로 미는 저 녀석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F가 되겠지. 4D인 지역에 있을 때 이 녀석은 거리가 한 칸이 되니까 얼마만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만큼? C만큼. 그래서 이 녀석 두 개 와장창 더해버리면 사라지고 이 얼마? 9분의 10이겠네. 9분의 10 C가 9분의 10 맞죠? 아닌가? 자, 9분의 10C가 얼마가 지금 되는 거지? 18? F0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는 건가? 두 개 더했어. 18이 아니고 13이지.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 다음 아까 이 녀석 한 칸, 두 칸, 세 칸. 그 다음 4이면 이거 두 칸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4분의 C잖아. 아, 진짜. 더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 녀석 9분의 4, 36분의 얼마만큼 13C가 되겠네. 참. 그래서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36F0. B하고 C 사이에서 주고받고 있는 힘이 한 칸일 때 36F0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36F0가 들어가면 4F0, 15F0, 4분의 4. 그래서 F는 얼마? 20F0가 되는 거야. 한 칸이었을 때 이 녀석은 A가 Q인 녀석한테 준 게 20이고 이건 36이야. 그러면 전하량은 C의 전하량은 누구? A의 전하량 또는 B의 전하량이 얼마? 5분의 9배만큼이겠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논술형 3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도 쌤이 전에 우리 같이 한번 풀었던 문제인 거죠. 왜 그러느냐라고 살펴보면 누구 A가 만들어내는 P 지역에 정해져 있잖아.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C 녀석 시계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C, 시계 반대 플러스 C, 플러스 C. 그러면 우리 이 녀석 쭉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0을 기준으로 잡고 또는 뭘로 이야기하건 상관없습니다. A하고 C 변화하지 않았는데 B만 변했지. 근데 2B 제로야. 그런데 B가 나중에 들어가는 방향이래. 그래서 이 들어가는 방향 돼야 되겠지. 그 다음 B가 2B만큼 변화했을 때 0에서 2B 제로 되었네. 아, 그래서 B의 크기는 얼마인 거야? B 제로인 거야. 이 B 제로, B 제로, B 제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쓰는 것보다 여기다가 들어가는 방향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번에는 얘하고 얘 살펴봐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여기 있는 세 번째 다 더해봐. C 변화 사라지지, B 변화 사라지지, A 변화만 남아있지. 마이너스 얼마만큼? 2A. 그럼 마이너스만 살아남으니까 당연히 니도 마이너스는 밖에 없겠지. 왜? B와 C가 만들어내는 것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다 뭐하니까? 0이 되니까요. 그래서 니가 마이너스 6B 제로가 되니까 A가 만들어내는 건 얼마? 3B 제로네요. 그럼 니가 3B 제로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3대 1대 2가 답이 돼 주셔야 될 테고요. 2번은 뭐냐? 자기장의 방향 다 무슨 방향이었어? 다 마이너스 방향이었었죠. 기억한 이은 아까 저 표 채울 때 중중중 그쵸? 기억한 이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전자기 유도인데 뭐 위치 이야기 돼 있고요. 풀이 과정을 뭐 표현하고 뭐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는데 5초인 순간에 살펴보면 4초일 때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4에서 몇 초, 6초가 될 때까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네요. 누구? 여기 이 녀석이 벌어질 테니까 들어가는 녀석이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이 돼야 될 테고요. 분명히 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 속도 물어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네가 V라면 너는 3V가 될 테고 너는 얼마? 2V가 되겠지. 자, 2번 부분 이야기하니까 1초일 때 자, 우리는 뭐 시간 동안에 자속 변화, 크기만 봅시다. 자속 변화는 다음과 같이 외부 자기장이 일정하면 디귿자형 코일 같은 케이스에서는 브라보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얘 일정하고 얘 일정하죠. 그러면 1초일 때와 5초일 때 속도의 비가 몇 대면 1대 2라는 거, 자속의 비가 1대 2거든. 자속 변화율이 1대 2만큼이거든. 그래서 1초일 때 유도 전압이 2분의 1배가 돼 주셔야 되니까 누구? 2분의 1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속 변화율이 2분의 1배니까요. 빨리 가서 이제 소주 먹어야 되겠어요. 자, 주말에 공부 잘 하시고 조만간 또 봅시다.